네,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까지도 모두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 기대되고 욕심나는데요. 이런 장에서 더 크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 분 4년 연속 베스트 어드바이저 정지우 위원, 올해 상반기에도 베스트 자리를 지킨 만큼 5년 연속 자리도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소개될지 5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미증시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간밤에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까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지만 S&P 500과 다우지수는 숨고르기에 들어갔고요. 나스닥만 상승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테슬라가 7%나 급등을 했네요.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마감가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이번 주 내내 올랐습니다. 월요일에 3,200선에서 출발을 해서 어느새 3,400선 턱 밑까지 올라왔고요. 3일째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이번 주 한 주 내내 오르면서 818선부터 어제는 847선까지 상승해내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 이렇게 시장은 좋지만 이럴 때 내 종목 안 가면 더 속상하지죠. 종목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02786-1022, 1023번 두 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 볼게요. 정지우 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10W 공명 정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주 정리부터 해볼까요, 위원님? 예, 일단 정리가 참 중요하죠. 예, 정리를 한번 제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많았어요. 예, 옵션 만길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또 가장 핫하지 않았을까요? 예. 제2의 이제 파마 리서치 기대감 때문에 스킨부스터 이제 사업 확대 기대감 때문에 LNC 바이오가 웬만해서는 안 떨어져요. 경고 종목 지정이 됐는데도 그래도 20% 이상 이제 급등세가 이뤄지니까 이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하고 지금 이제 LNC 바이오 리투 이 두 제품이 비교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이제 기업이 나중에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리투 쪽 원래 항상 이 옷도 그렇고요. 신상이 좀 뭔가 핫한 부분이 있거든요. 신제품이거든요. 사람들이 좀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품절 사태가 이뤄졌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계속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대 주주는 100억을 베팅한 것 같아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800억을 베팅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진짜 파마 리서치처럼 이제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수천억을 벌 수도 있는 거죠. 회사에서도 일단 지분을 늘리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내부에서도 LNC 바이오 내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스카 프로젝트 이제 관련주들 지금 이제 수소 관련주들까지 같이 강세의 흐름이 전개되는데 두 개 동시수혜주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NK 이 종목도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하고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자회사 지분을 260억 지분을 늘렸다. 수소회사죠. 그러니까 수소의 진심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시수혜주는 NK가 또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또 나중에 핵심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철강업종은 약간 좀 이제 관세 우려감 때문에 일시적인 좀 급등이 아닐까. 동양 에스텍 같은 경우 대신 이제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도 수소의 끝판왕이죠. 수소 충전소랑 수소 연료전지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투트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5월 달에 강추해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급등 랠리가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삼형 엠텍 같은 경우도 좀 주도주 관점에서 움직였는데 일단 약간 좀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묻지마식으로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실적이 별로인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관점에서 지금은 이제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스마트 팩토리.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로봇주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이제 오라클 쇠주들이 강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브로드컴 하면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짓고 2천억 가까이죠. 대규모 증설을 하고 지금 FC BGA라는 기판을 브로드컴 쪽에 장기 공급하고 있는 코리아 서키트가 엔비디아 쪽이랑도 협력 가능성이 좀 있는 만큼
이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트랙으로 앞으로 갤럭시 S26 수혜주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포착을 또 했던 게 평일날 코리아 서킷이었거든요. 브로드컴 핵심 수혜주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연초에 이런 얘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 제2의 엔비디아, 브로드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꽤 많이 올라온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거의 한 $100, $200 왔다 갔다 하다가 $1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진짜 엔비디아처럼 가게 되면 $1200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데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앞으로 좀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브로드컴이 지금 이제 오픈AI 쪽이 14조 원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수주할까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앞으로 같이 할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기업들까지도 협력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역시 브로드컴이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련 수혜주 코리아 서킷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뭐 로봇주는 원익홀딩스 제가 4월 9일 날 3,000원대 설명드렸죠. 4배 가까이 상승한 것 같고요. 와, 간밤에 테슬라가 급등했네요. 7%. 슈퍼마이크로가 급등했네요. 동시 수혜주가 뭘까요? AI 서버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PS 일렉트로닉스. 자율주행 전기차 쪽에 지금 독점 공급을 부품을 예정돼 있는 PS 일렉트로닉스, 테슬라 쪽에 동시 수혜주죠. 거기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까지 납품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로봇팔 지금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까지도 지금 납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다음 주에는 PS 일렉트로닉스의 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료가 많은데 지금 다 엮여 있죠. 그래서 간밤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 팩토리 로봇 이런 쪽이 결국에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 정리 들어봤는데 채팅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LNC 바이오, 제닉 로보틱스 수익 감사하다고 댓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AS 코너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봐야겠죠. 네. 이영심 님이 위원님을 주식계의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다음 주에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쪽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따로 계시니까 주식계 대통령은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 주식은 항상 수급이 90%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하죠? 금리 인하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하반기부터 시작될 거예요.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다는 건데 미국의 거래량을 보면은요. 2020년 코로나 때 무제한적 양적 완화 금리 인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유동성이 풍부했죠. 근데 지금의 미국의 거래량을 보면 그때에 비해서 2배 가까운 거래량이 늘어난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지금 풍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되면 좋은 시그널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 없이 주가 상승 안고 없는 찐빵이거든요. 가짜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가짜 상승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도한다? 그러면 찐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외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감에서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성공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이브의 장원영 씨도 뭐 럭키비키라고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요즘 들어 인구가 감소를 이제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인구가 감소하니까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질까? 그러면 로봇 AI 쪽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이용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금리 인하하면 괜히 또 이제 부동산으로도 흘러가서 괜히 주식시장 안 가지 않을까? 이제 부동산 대출을 쪼여놨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으로 해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금리 인하하게 되면 경제가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주가 이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잖아.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항상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열쇠가 아닐까. 일단 한번 해보고 나서 결국에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죠. 계속 실패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떨어지는 때도 있고 올라가는 때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내년 하반기까지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저감에서 주력을 해야 되는데 투기성 종목도 말고 성장성 있는 반도체 로봇 AI 쪽 이런 쪽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성장주 안에서 저가 매수 주목해보자 이렇게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예, 지금 또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예, 하반기 뭐가 가장 큰 이슈가 있을까?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예, 결국에는 지금 주포들의 매집이 끝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주포라고 하면 최대 주주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예.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매입이 완료가 임박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임박, 예, 완료, 예, 매입. 예.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 10조 원. 예.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HBM4 얘기가 나와요. 예.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임박돼 있다 얘기 나오는데 SK하이닉스는 1BD램으로 지금 HBM4를 양산을 준비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1CD램 한 세대 좀 높은 D램으로 지금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서 안정성은 SK하이닉스가 좀 나을지도 모르는데 속도면이나 성능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와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안전성까지 좀 확보를 하게 되면 좀 더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주가에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10조 원이 끝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설명드리면서 싹쓸이 최대 주주가 매집이 끝났어요. 그때부터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매집이 주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버스가 떠나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데. 예. 그죠? 버스에 다 탄 다음에 버스가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타지도 않았는데 버스 출발하면 뭐 어떻게 하죠? 예. 기사 혼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 이미 매수를 다 완료를 해야지. 그래야지 가지. 예. 매수하지도 않았는데 날아가요. 그러면 솔직히 최대주 입장에서 좀 짜증나겠죠. 왜 자꾸 날아가? 위에서 사야 되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럼 하반기 좋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수혜주가 될까? 삼성전자 관련주 끝판왕이죠. 예. 그래서 제가 요때 강추해드렸죠. 예. 5월 30일인 걸로 기억이 나요. 예. 그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이 8월 6일 날 다시 한번 또 강추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쭉 때를 보다가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 시전되고 여기 고점을 뚫어버리고 쭉쭉쭉 날아가죠. 예. 그런데 간밤에 테슬라가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의 내년 초쯤에 완전 자율주행 부품, 핵심 부품, 로보택시죠. 예. 이쪽에 독점적으로 공급해요. 글로벌 기업 퀄컴, 브로드컴을 제끼고.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글로벌 기업에 맞서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글로벌 기업도 해내지 못한 걸 해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글로벌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글로벌 기업도 못하잖아.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랑 삼성전자의 로봇파를 납품하죠. 예. 구미 공장 초도 납품한 걸로 최근 들어 언론 보도가 한번 나왔던 만큼 뭐 삼성전자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구미 쪽에 스마트폰 제조 라인에 납품했다. 그럼 삼성전자 말고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또 반도체 장비 테스트 핸들러 이쪽도 초도 납품했다 얘기 나오면서 공장 증설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관련 스마트폰 5G 전력 증폭 모듈 부품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공급하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앞으로 애플을 겨냥한 신제품도 지금 개발을 2년 전부터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왔던 만큼 다음 주에는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제2의 원익홀딩스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 그런데 이미 저는 올 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PS 일렉트로닉스로 와이팜이었죠. 예. 올해 5년 연속 대상에 도전하겠습니다. 예.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아, 드디어 이제 때가 왔구나.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 왜? 주포들의 이제 대표이사 매수세가 다 끝났고 자사주를 소각했고 만기 전 12취득을 했고 그리고 이제 12물량이 막바지 이제 50만 주 소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오버행 이슈 물량이 없어지는구나. 더 이상 나올 만한 물량이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주가가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도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신 분들 3,000원대에서 강추해드렸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FSD 같은 경우를 설명드려보면 이 종목도 여기서 이제 돌파를 시도했죠.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다시 돌파했습니다. 조금 더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게 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물 위로 올라오고 예.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면 아래, 수면 위. 저는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도 잘 배워놔야 되는데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한번 배워볼 텐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올라오려면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또 열심히 배우려면 수면 아래에 있을 때 잘 사놔야지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래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점프하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화면이 약간 좀 오류가 났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항상 720선 아래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FSD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거의 최초일지도 몰라요. CNT 펠리클 삼성전자랑 가격 협상에 지금 나서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럼 개발하지 못한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자체적으로 EUV 펠리클을 개발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이 FSD랑 개발을 해서 이게 더 성능이 좋은가 봐요.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EUV 펠리클은 FSD가 삼성전자를 뛰어넘고 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공동 개발했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급소해서 설명을 또 다시 드렸죠. 때가 된 거죠. 이때는 이제 완전 밀집돼 있다가 그죠? 지금 이제 돌파 지지받고 펼쳐지려고 하는 초입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20개월의 평선 뚫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FSD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 매수, 삼성전자 지분 투자 뭐 이것만큼 확실한 수급이 있을까요? 예. 삼성전자가 샀고 대표이사가 샀고 거기에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왔다. 미국의 직원까지 뽑고 있다. 요즘에 이제 미국 직원 뽑는 것 때문에 직원들 문제 때문에 요즘에 사회적으로 좀 이슈 논란들이 많은데 3년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요? 3년만 일단 좀 참아봐야죠. 트럼프 대통령 뭐 4년 후에는 3년 뒤에는 다시 재선할 수는 없잖아요. 뭐 설마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3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서 무시할 수 없게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좀 분노 아닌 분노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갤럭시를 많이 사야 되지 않을까요? 갤럭시 판매량도 요즘에 폭증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쪽에 역시 EUV 공정은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은 비메모리 메모리 쪽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EUV 펠리클은 동시 수혜주예요. 비메모리 그리고 HBM4 수혜주까지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하이나 EUV 장비를 추가 도입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독보적 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아시아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0선 이제 막 돌파가 임박돼 있죠. 여기서 제가 이날 또 설명드렸는데 때가 된 거예요. 항상 아까 FSD도 마찬가지고요. PS 일렉트로닉스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터 시작했죠? 720선 뚫어버리면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대형선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급등세가 이루어졌죠. PS 일렉트로닉스, 원익원증세 빵빵 100%, 200%, 300% 이렇게 빵빵빵 나오잖아요. 그리고 FSD 같은 경우도 돌파 지금 30%, 40% 이렇게 나오잖아요. 돌파가 임박돼 있죠. 그래서 오늘 자세한 내용은 US를 제가 주식 싹쓸이 시간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 돌파가 임박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독보적 수혜주죠. 계열사가 HBM 쪽도 유통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비메모리 이제 설계 쪽도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닉스 로보틱스 제 정제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정제닉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23% 정도 급등을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삼성전자 HBM 제조 라인에 독보적으로 지금 이제 스토커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70% 점유율이 육박하죠.
거기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의 전 세계 모든 공장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포스코랑 항만 신사업을 같이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루시드 모터스에도 공급하고 있고요. 테슬라 쪽의 수혜도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일러시 쪽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AI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는 가장 좀 중요한 업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AI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성장할 것 같다. 관련 수혜주. 옷 파는 장사, 저출산 용품 이런 게 수혜주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출산 수혜주는 아기용품 수혜주들 이런 게 저출산 수혜주가 아니고 AI 로봇이 역시 직수혜주다.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닉스 로보틱스도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자사주 매입 그리고 최대주주 지금 무상증자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매집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서키트. 아마 오늘의 또 히어로가 될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거기에 온세미컨덕터까지 그리고 유럽의 최대 반도체 업체죠. ST마이크로까지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전장 사업, AI 서버 사업, 스마트폰 쪽에 앞으로 FCPJ 기판이 대세가 될지 모르거든요. 이미 2천억 증설을 해놓고 스마트 팩토리, 무인 자동화 공장을 설립한 만큼 브로드컴이 원했던 기업이다. 요청한 기업이다. 브로드컴이 아마 향후 핵심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뚫었죠? 아래꼬리 대항선.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이후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매수가는 29만 3,17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로봇주 강세로 현재 수익권에 계시네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언제 매도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정지우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9만 원이잖아요.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제2의 제가 로보티즈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로보티즈였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바닥권이 지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바닥권이면 29만 원대에서 강추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에서 단 한 번도 최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얘기는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바닥이 지났기 때문에. 주식은 바닥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0선 부근 밑에 있잖아요. 이 밑에. 이 라인대가 바닥권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라인대에서 한참 지났잖아요. 이격이 이렇게 잔뜩 벌어진 다음에 40만 원대에서 한번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여기서 29만 원대에서 야 이거 42만 원대까지 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아 나랑은 이제 인연이 없는 기업이구나. 저는 항상 제 이제 기준을 설명드리면 왜 이 기업은 바닥 대비 10배, 2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나왔네. 당장은 실적이 아무것도 없네. 미래의 성장성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구나. 여기서 100만 원이 간다 하더라도 나랑은 인연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이 200일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200일선 25만 원대 지지권 이 청구한 상태에서 진짜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면 42만 원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또 도전할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찾아봐야죠.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로보티즈를 제가 찾아낸 거고요. 원이골닉스를 찾아낸 거고요. 그리고 PS 일렉트로닉스까지 찾아낸 거죠. 다 삼성전자 관련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서 지지권, 저항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단으로는 25만 원, 위로는 42만 원까지 잘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바닥권 종목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는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들고 계세요? 예?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APR. APR.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매수가는 23만 4천 원. 네. 비중은 70%인데 그저께 샀단 말이요. 그저께. 그저께 한 번에 잠을 못 사셨어요? 자고 죽겠어 지금 내가. 잠을 네. 못 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고점이신데 비중까지 또 많이 들어가셔서 불안하실 것 같네요. 그래도 또 아니야, 가격대가 좀 위쪽에서 안 떨어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볼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침에 예.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일단 APR은 제가 한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 한 번도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딱 분석을 해본 적이 없을까? 지금 차트만 딱 봐도 많이 올라와서 제가 쳐다보지 않았구나.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나랑 인연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APR은 바닥에서 최저가가 2024년도 38,000원대였거든요. 그럼 24만 원까지 거의 한 6배에서 한 7배 가까이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평가돼 있을까? 전혀 저평가돼 있지 않거든요. 그럼 바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 고점을 지금 돌파를 막 시도하다가 힘들어요. 예. 지금 밤에 지금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유가 있으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왜 믿음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자꾸 믿음감이 이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5년도 때 5월 달에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돼 있죠. 지금은 이제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200일선이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주식은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 사면 주가가 이제까지 많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밀집돼 있을 때 사면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올라왔구나. 아직 바닥인 것 같다. 근데 거래가 빵 하고 터지잖아요. 주식은 밀집 국면에서 대량 거래가 빵 터질 때 원래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APR, 장원영 씨도 이제 광고하고 진짜 많이 팔리네.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네. 이제 한번 사볼까?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스는 일단 떠난 거예요. 그럼 다음 버스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버스를 지금 열심히 지금 막 달리기해서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밤이 잠도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제2의 APR이 될 만한 기업들이 바닥에서 뭐 어떤 기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화장품 쪽은 아무래도 화장품 쪽은 아니지만 이 스킨 부스터 쪽,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이지만 그쪽에 LNC 바이오가 좋지 않을까? 그거는 파마 리서치처럼 또 올라오지도 않았고 밑에서 새롭게 신제품이 나오니까 이제 핫해지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이미 핫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람도 전성기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좀 전성기가 자꾸 지나가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전성기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지금 지나버린 기업이잖아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또 APR이 될 만한 기업들을 자꾸 한번 연구를 해보고 제가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방송 열심히 잘 들어보시고 이 기업은 지금 이전 저점 부근이에요. 이전 저점 부근이 얼마냐면 이 라인대가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20만 원 깨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많아요. 꼭대기에서 너무 이렇게까지 많이 사기는 어렵거든요. 조금만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욕심이 좀 화를 부른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항상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수하는 부분이 더 갈 거를 찾고 더 갈 거를 찾는데 거기서 욕심을 부린다. 욕심은 바닥에서 부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욕심을 보다도 자꾸 열심히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돈 버는 길이고 자꾸 돈을 위해서 벌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분들이 그러잖아요. 돈은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이 벌 수 있게끔 쫓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지지권 참고하시고 대신 23만 원대에 이제 뚫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못 간다는 게 아니고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23만 8천을 뚫어버리면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간다 하더라도 그건 거품이 좀 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냥 23만 8천 원대까지 저는 목표치를 보고 접근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20만 원 꼭 지켜주는지 보시고 23만 원까지 보자고 하셨습니다. 전략 잘 들으셨죠? 예. 네, 힘내시길 감사합니다. 바랄게요. 그래도 주말에는 감사합니다. 꼭 잠 푹 주무세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상담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접수된 종목인데요. 에르코스고요. 매수가는 21,600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주가가 12,000원대네요. 지금 시청자님 손실이 커진 상황인데 예.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해서 에르코스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왜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주식 싹쓸이만의 기법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여기서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에리코스가 이제 만약에 이 기업이 이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마 안 들어왔을 거예요.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죠.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원래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원래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6개월 전이라도 갑자기 기관들이 잔뜩 샀다든지 아니면 시비 투자가 들어왔다든지 교환사채 발행이 투자가 들어왔다든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나쁜 조건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대신 최대주가 자사주 매입했다든지 무상증자가 들어왔다든지 그래서 신규 상장됐는데도 제가 보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전에 더진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를 했죠. 그러니까 100% 가까이 상승했죠. 근데 신규 상장되고 6개월이 안 지났잖아요. 대부분 신규 상장되고 고점 부근에서부터 반토막을 내요. 왜? 거품이 껴있어요, 대부분. 신규 상장되면 저평가 돼 있는 기업들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MD바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이제 확 상한가 치고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아마 실적도 없을 거예요. 고평가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지금 수급을 보면 실적 같은 경우 순이익 같은 경우 한 9억밖에 안 나오네요. 9억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음식료, 담배, 뭐 친환경 대체 식품, 영유아 식품. 요즘에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요. 영유아 식품. 물론 이제 좋은 거 이제 아기들은 이제 먹여야 되겠지만 그만큼 실적이 아직은 아닌 말로 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12,000원이다. 지금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미래 그렇게 막 성장성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기들도 저출산 때문에 많이 태어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면 해외 쪽에 수출을 해야 돼요. 우리 내수 시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감소할 게 일단 뻔하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막 공격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그럼 별로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저출산 수혜주다. 이거 아니죠. 저출산 수혜주는 AI 로봇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꾸 뉴스에서도 뭐 저출산 수혜주다, 뭐 식품, 뭐 유아용품 관련주다 그러면 진짜 좋은 줄 알고. 아니죠. AI 로봇이 가장 좋죠. 저출산 수혜주는. AI 로봇이 다 해주잖아요. 인구는 감소하면 전쟁도 치러줄 수도 있고 대신 일을 해줄 수도 있고 청소도 해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업종 변경이 좋지 않을까? AI 로봇은요 앞으로 미래 10년, 20년 우리가 주식 투자 인생 끝까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업종이다. 그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반등시는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텐데 뭐 본전 부분까지 오면 가장 좋고요. 근데 거기까지 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관점에서 이전 저점 부근이 한 10,000원대 부근인 것 같아요. 10,000원대 후반대. 이 라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매매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전저점을 지켜주는지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살펴보자고 말씀 주셨으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또 수익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제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종목 AS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 포착주였죠. 제닉스 로보틱스. 어제 장중에 이 종목이 27%나 급등을 했고요. 한 주 만에 정제닉에 등극했습니다. 위원님. 예. 축하드려요, 정제닉님. 정제닉이죠. 네. 이 제닉스 로보틱스가 이게 로봇이 다양하게 엮여 있어요. 로봇이. 어떻게 엮여 있냐면 포스코 쪽이랑 항만 사업을 하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HBM 제조 라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노광 공정 디스플레이 쪽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거의 루시드 모터스 진짜 백미가 이제 현대차 쪽에 전 세계 모든 공장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이 나와요. 인도 공장부터 시작해서 이미 울산 공장에는 납품이 들어갔고요. 근데 누가 들어왔죠? 최대주가 들어왔잖아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제닉스 로보틱스가 200일선을 뚫어버렸죠. 그죠? 200일선을 뚫었다는 건 항상 721선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200일선 뚫을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량 거래가 빵 하고 터지죠. 그래서 제가 그날 본 거잖아요. 9월 1일 날. 9월 1일부터 본 거거든요, 원래. 지난주부터 본 게 아니고 평일날 9월 1일부터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 신규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제가 그랬잖아요. 신규 상장되고 나서는 쭉 반토막을 내야 된다. 반토막에 반토막. 그리고 나서 반토막이 난 다음에 누가 들어왔죠? 무상증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9월 1일부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대로, 기법대로, 신규 상장돼도 실적이 양호한 기업이면서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최대주가 대량 매집을 했구나. 무중과 자사주 매입을 다 했네? 이제 끝났네? 매집이 끝나니까 가겠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잖아요. 이걸로 안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정고점을 이제 뚫었기 때문에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10,000원대 부분이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되고 이번 달부터 장기 5개월 평선 이제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 통합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 5개월 평선 회복. 다음 달 파라볼릭 상승 기준 전환되면
아마 11월 달까지도 관심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제2의 사면에 도전하겠습니다. 사면 제가 7,000원대에서 강추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2의 사면에 도전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제닉 앞으로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채팅창에도 탁월한 분석, 위원님 칭찬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두 번째 종목은 마찬가지로 지난주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NK 이번 주에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찍었는데요. 벌써 23% 수익률 기록했네요. 네, 이 NK 같은 경우도 수소 연료전지, 수소 충전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일단 자사주 매입과 최대주 장내 매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입에 닳도록 5년 전부터. 네. 지금 아마 전국에 수많은 지금 투자자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지금 입에 뱄을 거예요. 여러 투자자분들이. 아마 모든 분들이 제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최대주주 대표이사 장내 매수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투자자분들이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일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기본에 충실하자. 모든 투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제 행동, 사업, 인생 다 그런 게 기본에 충실하자. 이게 참 중요하지 않나. 이게 공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 이 공부를 할 때도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단 원리라든지 이런 이 공식 이런 부분들 이제 이해, 이 수학의 이해를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건데 뜻 이런 거 원리 이런 거는 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 뜻을 정확하게 이제 정립을 하고 나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은 수급이거든요. 예, 최대주주 장내 매수. 이번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트전자 공시를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 기업은 지금도 상투주는 안 난 것 같아요. 차트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원익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원익홀딩스 이 종목 쳐다만 보다가 놓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최고가를 매주 경신하고 있는데요. 네. 말도 안 되는 상승률 지금 269% 맞아요, 위원님? 예, 원익홀딩스는 제가 가장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홀딩하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대신 홀딩도 단기 투자자분들이 경고 종목이 지정됐을 때는 홀딩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단기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론 이제 LNC바이오처럼 이제 또 추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그런 경우가 드물죠. 대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유가 중요해요. 모든 거를 저는 결과보다도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수학 문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과니까 수학도 과정이 잘 좋았어요. 일단 원리도 찍어서 맞힌 게 아니고 그냥 원리를 했는데 정답을 맞췄는데 과정을 잘해서 그런데 답안지에 3번이 아니고 4번을 써버렸어요. 그럼 틀린 거죠 일단은. 하지만 과정이 맞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이 조정의 이유가 경고 종목 지정됐기 때문에 내려온다. 그러면 조정받고 다시 갈 수도 있겠구나. 왜? 메타라든지 로봇 쪽에 재료가 나오고 뻥하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재료가 이제 소멸되고 이제 뉴스에 팔아라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경고 종목 지정됐기 때문에 일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또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9,300원대가 지지권이죠. 이 라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장기는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11선 매매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단기로 11선 매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9,300원 지지해 주는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종목은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위원님이 3,000원대 강추하셨는데 6,000원 넘어갔죠.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수혜주. 이번 주에도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하네요, 위원님. 예, 제가 올 초에 이 종목으로 제2의 5년 연속 대상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좀 남는데요. 지금 현실화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기업 때문에. 간밤에 테슬라 7% 급등,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도 급등했죠. 예. 그만큼 이제 PS 일렉트로닉스가 동시수혜주거든요. 슈퍼마이크로 AI 서버, 국내 유일 총판 업체거든요. 예. 8월 달부터 이제 시장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에 내년 초부터 완전잘 중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데 과연 이 5G 전력 증폭 모듈 부품이 자동차에만 들어갈까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잖아요. 삼성전자 쪽에도 지금 공급이 가장 매출이 높거든요. 예, 폴더블 폰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과연 스마트폰 자동차에만 들어갈까요? 앞으로 로봇 쪽은 안 들어갈까요? 예, 테슬라 로봇도 하고 있는데요. 예, 로봇도 통신 기능 없어야 될까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로봇 청소기도 있잖아요. 뭘로 해요?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 하잖아요. 예. 결국에는 로봇도 거기에 장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주항공 스타링크 우리나라 지금 상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우주선이라든지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쪽 이런 게 없을까요? 심지어 방산 쪽도 진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끝판왕인 것 같아요. 재료가. 예. 차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반도체 장비까지 납품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테스트 핸들러 초도 납품했거든요. 증설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또 추가적인 가능성이 높고 대표사가 장내면서 했잖아요. 6억 정도. 자사주 매입도 142억 들어왔죠. 다음 주 급등을 노리면서 테슬라 슈퍼마이크로 삼성전자 독보적 쐬주기 때문에 급등을 노리면서 제가 연초에 하면 원래 2만 원대까지도 생각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로보티지보다도 더. 왜? 로보티지는 5배 올라갔잖아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2만 원대 설명드리고 1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PS 일렉트로닉스도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도 상투 신호는 안 나올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이 삼자배정 유중 물량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5년 연속 대상에 큰 역할을 해줄 그 공을 세울 종목입니다. 지금 더 큰 상승률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단기간에도 2배가 넘었고요. 이번에는 LNC 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한 달 만에 81% 상승률, 또 9월 8일에 진입해서는 38%나 올랐습니다. 어제 굉장하네요. 장중에는 26% 가까이 폭등도 나왔는데 이 종목 궁금하다고 지금 회사에 종목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궁금하면 500원을 옛날 개그였죠. 그래서 일단 이제 500원 안 줘도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LNC 바이오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고 47,000원대 일단 지지권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은 수급에서 이미 방향이 갈렸어요.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했고 솔브레놀딩스 800억 투자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승인 떨어지면 이제 생산 캐파 1조 원 생산 캐파 중국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제2의 파마 리서치 기대감이 나오죠. 지금 상투를 논할 시점이 아니죠. 이제 승인 떨어지고 나서 이제 판매량이 얼마만큼 이제 급증하는지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는 리쥬람 말고 리투오를 맞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 효과도 한번 지켜볼게요. 아직 고점이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종목 5개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뭘까요? 일단 제가 이미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번 평일날 헥토 파이낸셜이죠. 글로벌 핀테크사로 도약하겠다. 그리고 나서 20일선 막 뚫으려고 하다가 금요일부터 확 뚫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딱 바닥에 있을 때 이미 제가 발굴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리플과 이제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딱 보면 끝났잖아요. 이미 200억 자금 확보한 상태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이제 확대한다. 근데 무상증자하고 자사주 소각한다 얘기 나왔잖아요. 주가 띄우려고 하는 거구나. 이미 거기서 방향이 결정됐거든요. 다음 주에도 아직 21선 이제 막 돌파하는데 삼성전자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선언하면 가장 직수의 주가 될지 몰라요. 키오스크. 앞으로 전 세계 가장 큰 화두가 무인 자동화거든요. 키오스크 우리가 뭐 카페 같은 데 많이 사용하잖아요. 삼성전자랑 공동 개발해서 전국에 설치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1선 돌파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헥토 파이낸셜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볼까요? 제가 최근 인텍 플러스를 많이 설명드렸거든요. 벌써 한 20-30%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번 반도체 소부장 장비 관련 주내에서 뭐가 가장 또 바닥에 있을까? 근데 신뢰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최근 들어까지 했잖아요. 18억. 예전에도 2022년도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48,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이 모든 게 좀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제 TSMC 쪽에 COWS, 패키징 쪽에 검사 장비 올해 9월 달에 퀄이 확정됐는데 먼저 자사주 매입을 한 거예요. 원래 상식이면 퀄 테스트 통과되고 나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미래에 따라는 건 사실상 통과를 기정사실화한 게 아닐까? SK하이닉스 HM 모듈 검사 장비 쪽에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작년도부터 해서 사실상 확정지었다는 전언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 기업 지금 제가 항상 외쳤죠. 벌써 이제 10,000원대에서부터
4만 원대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4만 원대까지 바라보시는 인텍플러스 현재 주가는 15,000원대에 있습니다. 한번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 알아볼까요, 위원님? 예, 항상 세 번째 종목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 네. 항상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4만 원대까지 도전 이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기관들 시비 투자가 4만 원대 들어왔거든요. 200억. 기관들도 4만 원 사는데 우리라고 왜 못 살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기관들 물량은 아직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물량이 이제 하반기 빠져나갈 수도 있는 시점에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코아시아.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핵심 수혜주고요. HBM 쪽에 삼성전자 HBM을 동아시아 유통 판매하는 총판 대리점 업체거든요. 계열사가. 자회사 지분을 많이 늘렸어요. 이 기업도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고요. 720선 돌파가 임박돼 있기 때문에 코아시아도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끝나고 나서 10월 달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자사주 매입 단가 이하에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기에만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재료가 막강한 코아시아 우리의 사랑인 721선 돌파 임박했다고 합니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 종목이죠. 어떤 걸까요? 지금 네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네.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했던 FST죠. 예. 이 기업을 왜 자꾸 설명드릴까? 그러니까 다른 거 쭉 봐도 이것만큼 확실하고 재료가 큰 게 있을까? 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420억이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사도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 CNT 펠리크를 개발해서 글로벌 기업하고 상용화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기업이 없어요. 예. 한 장당 5천만 원 가까이를 호가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부품인데 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반도체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계속 들어갈지 몰라요. EV 장비 거기 이제 EV 공정에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HBM 같은 경우 시장 규모가 지금 현재 60조 원에서 이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1000배 가까이 급증할 수도 있다. 그럼 경단위로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HBM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HBM 만드는데 EUV 장비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럼 EUV 펠리클도 필수적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앞으로 EUV 공정의 핵심 수요를 좌우할 수 있는 펠리클 FST는 그냥 핵심주로 삼성 핵심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FST 강조해 주셨네요. 오늘의 종목 네 번째였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예, 제가 생각을 이번에 곰곰이 해봤는데 네. 이 종목이 추석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게 추석 연휴 이후가 될 수도 있고 이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은 된 것 같거든요.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브로드컴, 엔비디아 4사 핵심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이게 설계 쪽이랑 메모리 쪽이랑 동시 수혜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갤럭시 재료까지 엮였거든요. 갤럭시 S26에 앞으로 나올 메인 벤더 기판 업체거든요. 예, 퍼스트 벤더. 그런 만큼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가 지금 AI 서버용 신규 모듈 PCB도 이제 양산 얘기가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 이제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 소캠용 이제 메모리를 엔비디아 쪽에 공급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소캠용 모듈 PCB를 개발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기업이 소캠 수혜주잖아요. 그런데 브루드컴 쪽에 아마 브루드컴 쪽에서 요청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대규모 2천억 증설.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요청에 들어와서 2천억을 증설했다는 얘기가 이미 2, 3년 전부터 얘기 나오고 드디어 이제 증설한 물량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 물량이 확대될 전망이거든요. 뭐 브루드컴의 독보적 수혜주죠. 그런데 최대 주주가 수십억 장내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게임 끝난 거죠. 이 기업을 저가 매수 기회만 잘 누리면서 역시 앞으로도 한 3만 원대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좀 화면 보시게 되면 노란 톡이 이제 나올 거예요. 예, 노란 톡. 스마트폰 지금 꺼내셔가지고 QR코드를 찍고 1년 지금 이제 1분기 대상, 예, 지금 상반기 베스트, 그리고 5년 연속 전체 1등 대상 방송 진행을 한 만큼 명심하시고요. 지금 바로 또 온라인, 예, 오전, 저녁이 아니죠. 오전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주식계의 대통령이라고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4년 연속 대상에 이어서 5년 연속 대상도 유력한데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죠, 위원님? 예. 지금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추석 선물 주식들 열심히 드릴 테니까요. 꼭 명심하시고, 오늘 방송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잠시 쉬었다가 9시에 시작합니다. 저희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